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층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을 간추려서 한번 보면은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되는 10가지 유형과 그리고 비사업자에 해당되는 3가지 유형 종합 합쳐서 1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S유형입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로 기장 의무는 복식북이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고요.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유형입니다.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인 그 소득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홈택스와 모바일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유형입니다. 자기조정 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야 되고요. 홈택스나 모바일로 당해 신고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유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전년도 복식부기 의무 추계 신고자입니다. 즉 무신고로 간주된 자인데요. 이러한 유형에 해당이 되면은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유형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이 D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입니다.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또는 단일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F유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유형이 F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고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유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고요. 홈택스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 유형입니다. 이 I 유형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입니다. 이따가 이 I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I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식북이라든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신고 안내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V 유형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나온 유형인데요.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자가 이 V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V유형인 경우에는 복식북이라든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고요.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유형입니다. 단일 종교인 소득 대상자로서 종교인이 기타 소득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는 비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부를 정리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당해 Q유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신고 안내 자료가 홈택스라든가 서면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R유형입니다. 단일 종교인 소득 중에 장려금 대상자가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비사업자로서 마찬가지로 홈택스라든가 서면으로 신고 안내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유형입니다. 금융, 근로, 연금, 그리고 종교인 기타 소득인 Q유형이라든가 R유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T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부 기장금은 없습니다. 신고 안내 자료는 홈택스라든가 모바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13가지 그 신고 안내 유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S유형과 A유형, B유형, C유형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은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이 되고요.
특히 S유형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인 A유형과 그리고 자기조정 대상자인 B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C유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셔야 될 겁니다. D유형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신고 유형에 의해서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 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이 이 D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D유형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 관련해서 발생한 그 실제 사용 비용의 입증 정도에 따라 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방법보다 간편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이 막대한 경우라면 복식부기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절세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간편장부 방식과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유형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소득자, 금융, 기타, 이중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신고 대상이 되고요. 2019년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만약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 유형에 해당될 경우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F유형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신고 유형이 전년도 추계 신고자로서 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에 과세 대상자가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내 내용은 기본사항과 총수익금액부터 결정 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에 작성을 하고요. 기납부 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G유형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전년도 신고 유형이 이제 전년도 추계 신고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 과세 미달자로서 이제 환급세액이 1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추계 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기본사항과 총 수익금액부터 결정 세액까지 그 세무서에서 사전에 작성을 하고요. 기납부 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F유형과 지금 살펴본 이 G유형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또는 간편장부라든가 복식부기 중에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 추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향후에 납세자분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인 I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8년도 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신고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이제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소득이나 세금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I유형에 해당이 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안내 자료를 열람한 후에 성실신고하도록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V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주택, 임대,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고요. 대상을 보시면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안내 내용은 주택 임대에 따른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세 비과세이지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자의 그 주택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당해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돼서 이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제 2천만원 미만의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 미만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복수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을 구성을 합니다. 기장 의무는 없고요. 복수의 근로소득은 이제 합산에만 유의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충분히 자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서식 작성의 오류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신고 안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생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인생에 뭐 요즘 100세 시대, 뭐 120세 세대라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 저는 이제 중간 지점, 거의 딱 중간 지점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드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전에 제가 뭐 20대라든가 30대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존중을 한다 그러죠.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많이 못 느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중후반이 되니까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노안이라서 그런가 이제 약간 좀 그냥 좀 이제 존중한다는 느낌도 받고 약간 좀 제가 무뎌지는 감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상 살이가 조금 약간 조금 전보다는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마냥 슬프고 이제 우울한 것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딱 중간 지점에 와 있는 제가 뭐 감히 뭐 인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드는 게 그래도 슬프진 않다고 느끼고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마 제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만큼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에 차곡차곡 성실하게 채우는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